다음 주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진도 나갑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 수학화 부분은 한 차례 그래도 진행을 했잖아요. 그죠? 집합과 명제, 집합과 명제 진호와 진석이는 수업을 안 들었지만 그래서 함수와 순열과 조합 세 단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뭐 어제 학부모님들에게 이제 간담했던 내용은 여러분들이 적용받고 있는 2015년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편된 수학의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공통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문이과 통합된 과정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문이과가 통합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아마 학교에서 너희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선택 과목에 대해서. 그지? 그래서 했어?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인데 뭐 기본적으로 2학년 때는 일반 선택 과목이 진행이 되고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이 진행이 돼. 그지? 그 내용 아니? 내용 모르니? 아씨, 오늘 또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단원 끝나게 되면 일품으로 해서 다시 반복적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학기에서 진행될 야, 저 에어컨 너무 밑으로 한 거 아니냐? 위로 한 거 아니냐? 내신에 대해서 좀 완벽을 좀 더 기해보자. 그러니까 1학기보다 나은 2학기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측면이니까 부지런히 따라와 주시고 여름방학 때는 선생님이 좀 굉장히 바빠질 것 같아요. 바빠진다는 얘기는 수업이 많이 확장이 돼가지고 진행하는 만큼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고. 자, 보시면 첫 번째 대단원이 제목이 뭐예요? 첫 번째 대단원 제목이 집합과 명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차례를 한번 보세요. 그 제목이 일단 첫 번째 단원이 집합과 명제죠. 그죠? 이거는 사실은 수학화가 아니야. 그지? 너희들 수학책 한 권이지? 그게 수학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게 다섯 번째 단원, 네 번째 단원이죠. 네 번째 단원의 집합과 명제입니다. 근데 이 집합과 명제는 집합 따로 명제 따로 표현이 안 돼 있고 집합과 명제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집합과 명제는 연계성이 있다 이거지. 그런데 이 집합과 명제 단어는 사용하는 어떤 용어나 기호에서 너희들 앞으로 수학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게 수식적인 표현, 그 다음에 단어, 수학에 사용하는 단어, 그 다음에 수학에서 표현되는 기호들 있지. 이거는 싸그리 반드시 암기에 나올 때마다. 알았어? 이거는 하나의 뭐라고 그랬어? 수학과의 언어 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어의 형식이다라고 얘기했지. 맞아? 그럼 이게 제대로만 갖춰지면 너희들은 이제 수학의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야. 알았죠? 선생님의 수업의 가장 그 주 포인트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요하게 강조한다라는 걸로 선생님의 어떤 컨셉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희들이 소홀히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런데 이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에서는 얘네들에 대한 표현이 있지. 얘네들에 대한 표현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많게 되면 그 단원이 이 내용만 제대로 숙지하고 이해하고 사용하고 암기하고 있으면 그 단원에 대한 내용이 쉬워지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지 않은 표현들 있지, 않은 단원들 있지, 그런 단원들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어떤 수학의 논리적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건 그 내용에 대한 옳고 그름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무턱대고 생각나는 대로 읊는다고 해서 틀리다, 아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게 아니지. 그것이 참이고 거짓이라면 왜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명명백백하게 확실하게 논리적 근거를 내세우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수학의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집합과 명제는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논리적 사고를 펼치고자 하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단원이야. 그 말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단원이란 얘기야. 얘네들의 표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얼핏 수업을 들어보면 공부할 게 별로 없네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게 될 거야. 오히려 다른 단원보다 쉽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사실은 문제를 살짝 꽈버리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알쏭달쏭해집니다. 깨우뚱깨우뚱해요. 문제를 파악을 못해서가 아니라 문제는 파악이 되는데 맞는지 틀린지 정확한 결론을 못 내리는 거야. 수학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고. 이런 양다리를 걸치는 내용은 없단다. 알았니?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어떤 문장이나 식 같은 경우는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착하다, 착하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이 100가지 일 중에 99가지를 착한 일을 했어. 근데 한 가지만 나쁜 일을 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 말은 수학에서 어떤 증명을 동반해야 될 내용이 있어. 그런데 그 내용이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한 가지라도 거짓인 예, 그걸 우리는 무슨 예라는 표현을 쓰냐면 반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가지라도 반례가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은 거짓이에요. 됐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반례를 어떤 수학의 공식의 흐름에 따라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이건 너희들이 발견해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수업을 들을 때는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다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깨우뚱깨우뚱해지는 단원이 바로 집합과 명제이며 이 집합과 명제는 수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지는 논리적 사고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단원이다라고 이해하면 돼. 자, 그래서 일단 집합과 명제지만 공부하는 단원의 순서는 집합 배우고 명제 배웁니다. 근데 집합을 배워야지 명제를 알 수 있고 명제를 통해서 집합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집합이다라고 얘기하면 영어로는 세트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단원의 제목이 나오면 그 단원이 무슨 뜻인지 상대방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 상대방에게 누구에게가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지? 자, 그러면 집합이 뭐냐? 집합이란 뜻을 처음 듣는 거 아니지? 세트, 종합선물 세트. 맞아? 그러면 자, 거기에 6페이지 내용 봐봐. 집합. 밑줄 그어가면서 정확하게 외워. 이거 그대로 말해주면 되는 거야. 자,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 이게 바로 집합이야. 뭐라고 그랬어? 기준이라는 용어가 중요해.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대상들의 모임이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 내용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집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 밑에 6페이지에 1번 봐봐. 다음 중에서 집합인 건 동그라미, 집합이 아닌 거 X 표시해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X, 집합이 아니죠. 추상적이죠. 3의 배수의 모임. 그렇죠. 4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그렇죠. 0에 가까운 수의 모임. 그렇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들 있지. 하나하나의 값.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소라고 하는 건 집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기준하에 이루어진 대상들이야. 그래서 영어로는 엘리먼트 이런 표현을 쓰고 이 원소가 만약에 1이 있다. 집합이 A가 있다. 얘들아, 이 집합을 표시할 때는 알파벳 쓸 때 대문자로 쓴단다. 원소를 표시할 때는 소문자로 쓴단다. 알았지? 자, 그러면 1이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에 포함돼요 라고 하는 것을 기호로 나타낼 때 이렇게 삼지창으로 표시합니다. 집합이고 원소예요. 원소가 집합에 포함됩니다. 집합이 원소에 포함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원소가 집합에 포함된다. 1은 A 집합의 원소이다라는 수학적 표현이야. A라는 원소는 A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슬래시 그으면 돼. 됐지? 간단하지? 자, 그러면 5번 봐봐. 8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A 집합의 구성원들이 뭐로 되어 있는지를 표시해 볼게. 그 표시하는 방법은 일단 몇 가지가 있냐면 집합의 표현 방법. 거기에 몇 가지로 돼 있어. 세 번째.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첫 번째 뭐 있어? 원소 나열법. 그 기준하에 이루어진 원소들을 그대로 나열하는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A 집합 있다 그럴 때 이 집합을 표시할 때 이렇게 갈매기의 날개짓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렇게 표시해. 대강 그려도 돼. 이거 뭐 대충 그렸다 해서 뭐 틀리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 선생님도 사람들만 이거 사실 그리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치? 열고 그러니까 이런 가로가 아니라는 거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가루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좀 더 이렇게 나타낸 거야. 형상화한 거지. 자, 그러면 원소 나열법인데 A 집합의 어떤 원소를 예를 드느냐? 8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A 집합에요. 8의 약수의 모임이 있습니다. 8의 약수에 해당되는 낱낱의 것들을 이렇게 직접 표시해서 하는 처리 방법을 무슨 방법?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집합 A에 원소가 몇 개 있습니까? 4개가 있는 반면에 이 집합에 속하는 원소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죠. 맞아? 그러면 무수히 많은 원소들을 여기다 일일이 나열하기가 힘든 경우가 생기겠지. 지면을 많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조건제시법이야. 그러면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 A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A 집합의 원소 1, 2, 4, 8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얘네들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A 집합에는 원소를 X 값을 갖고 있어요 라고 하자 이거야. 읽어줄 때 X바라고 읽어주면 돼. 이게 뭐라고? X바. 바라는 건 막대기야. 짝대기 걷지. 그러면 여기에 이 쓰는 이 문자 있지. 이 쓰는 문자는 A 집합의 원소를 얘기하는 거야. 원소. 그런데 X라는 문자를 썼기 때문에 구체화되어 있진 않지. 그러면 그 다음 바 뒤에다가 뭐를 표시하냐면 그 설명을 해주는 거죠. A 집합에 속하는 원소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X바 X는 8의 약수.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A 집합에 속하는 원소를 X로 썼지만 반드시 원소는 X로 표시한다는 건 아닙니다. 문자로 표기해주면 돼요. 대신에 대문자를 안 쓰면 되죠. Y라고 써도 되고 A라고 써도 되고 상관없어. 됐니? 그래서 X바, 이게 뭐 서치 대시거든. X를 원소로 취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이렇게 돼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 X를 원소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은 X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X바 해놓고 Y는 8의 약수이다. 연결이 안 되지 그럼. 됐니? 이와 같이 표시하는 방법, 집합의 표시 방법, 무슨 제시법? 조건 제시법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원소 나열법은 구체적으로 이 집합에 속하는 원소가 무엇인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해. 쉬워. 그런데 이 조건 제시법은 이 기호의 형식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지.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성을 띤 형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B집합이 있거든. B집합이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다 2x- 이렇게 딱 썼어. 선생님이 이 자리에는 x만 온다고 하지 않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놓고 여기에 x에다가 뭐라고 그럴까? x는
3K-1 그리고 K는 1, 2, 3 이렇게 딱 썼어. 그러면 이 비집합에 속하는 원소는 무엇이지? 라는 걸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해석이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언어라고 하는 건 우리말도 있고 중국말도 있고 등등 있잖아. 뭐 한국말도 사투리도 있고. 마찬가지야. 이거를 나타내는 수식적인 표현도 있고 이런 나타내는 수식적인 표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속하는 이건 집합의 표시 방법이거든. 그럼 여기에 속하는 이 비집합의 원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수식적인 이 표현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K는 1, 2, 3만 있다 이거야. 그럼 이 K에다 1, 2, 3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K에다 1 집어넣으면 X는 얼마냐고? 2. 그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비집합의 원소라고 얘들아. 알았어? 얘가 비집합의 원소야. 그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X에 해당되는 게 뭔지를 확인해야 되지. 두 단계 거치지. 그럼 여기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라고? 2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그렇지. 그럼 비집합의 원소는 일단 첫 번째 3이 있고 그 다음에 K가 2면은 5를 집어넣으면 9가 있고 3을 집어넣으면 8, 15 이렇게 있는 거야. 됐니? 그런데 한 가지 이 원소를 표시할 때는요. 원소를 표시할 때는 중복되거나 빠진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2라는 원소 두 개가 있지? 그러면 얘는 중복되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만 쓰는 거야. 8의 약수라고 했는데 2를 빠뜨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중복됨이 없이 또한 뭐가 없이? 빠짐없이 표시해야 된다 이 얘기야. 오케이? 이 자리에 오는 형식이 다 그 주어진 집합의 원소를 얘기하는 거다. 됐지? 그러면 여기 사용하는 X가 뒤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집합의 원소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 좀 더 복잡하게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집합의 표현 방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절차는 조건제시법이야. 지금 간단한 한 예로 들었지만. 됐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이어그램은 수학자 이름이 아니고 벤이라는 게 수학자 이름이야. 영국의 수학자거든. 이 사람이 다이어그램의 형식으로 집합을 표시한 처음 한 사람이야. 다이어그램은 하나의 표시 방법이에요. 문서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A집합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둥근 가로 안에 해당되는 원소들을 보자기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야.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벤이라는 수학자, 유명한 수학자야. 이 사람이 이걸 쓴 이유가 뭘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편한 방법은 뭐다? 벤 다이어그램의 형식으로 나중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사용하면 좋다 이거야. 어찌됐든 집합의 표현 방법은 몇 가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거야. 됐니? 자, 그러면 5, 6, 7, 8, 9, 10 처리할 수 있겠어? 넘어가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1번. 무슨 방법이에요? 집합의 표현? 조건제시법. 그러면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뭔 소리야? X바, X는 10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써야 되지. 그런데 너희들 혼자 문제를 풀 때 10의 약수 내가 다 썼나 안 썼나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원소 몇 개 나왔어? 10의 약수 몇 개 나왔니? 6개 나왔지? 맞아? 10의 약수, 기본적으로 약수다 그러면 양의 약수를 일컫는 거거든. 음의 약수는 음의 약수도 포함된다라는 표현을 쓸 거야 얘들아. 그러면 10의 약수가 6개다. 일단 그 주어진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주어진 자연수를 무슨 분해해? 소인수 분해해 주세요. 무슨 분해요? 소인수 분해하세요. 그럼 이 3의 이 지수의 자리에 어떤 숫자 생략돼 있나요? 1. 그러면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한 이 지수에 있는 숫자에다가 1씩 더하세요.
1씩 더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곱하면은 이게 주어진 자연수의 양의 약수 개수 구하는 공식이 된답니다. 여러분들 경우의 수 할 때 선생님이 설명했었어요. 알았니?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몇 개 나와야 된다? 12약수는 6개. 6개를 다 안 쓰면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 12번. x바 x는 4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자연수다. 그럼 뭐야? 원소. 5, 6. 4하고 7은 포함? 안 되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13번. 원소가 1, 2, 3, 4 한 다음에 땡땡땡 한 이유가 뭘까? 땡땡땡 한 이유가 뭐야? 무수히 많은 거지? 무수히 많은 거야. 그럼 이거는 조건제시법으로 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x를 원소로 갖고 있는데 x가 무슨 수다? x가 자연수다. 그렇지? x가 자연수다. 됐니? 얘들아,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건 만국의 공통어를 갖고 있지 않니?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한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외국 사람에게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통용이 돼요. 여기에서 n이라고 하는 대문자 있죠? 이 대문자는 내추럴 넘버, 자연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x는 자연수의 원소에 포함된다. 이 말은 x는 곧 자연수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오케이? 근데 그냥 x바 x는 자연수라고 표시해주면 되겠고 14번도 4, 8, 12, 16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원소들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을 발견해서 그거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는 거지. 무슨 점? 이 원소들에 나타내어진 공통점. 그러면 4, 8, 12 얘네들은 무슨 말이야? 4의 배수지. 뭐의 배수? 그러면 4의 배수는 x는 4k 딱 써놓고 그리고 k는 이렇게 해도 돼요. x바 x는 4의 배수라고 써도 되지만 x바 x가 4k이고 k는 뭐다? k가 자연수면 x는 무슨 수들이야? 4의 배수라는 표현 맞지? 건성건성 늙지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15번은 그냥 보자기 한 다음에 A, B, C 쓰면 된다. 그 다음에 16번은 여기에 집합의 원소가 뭐니 얘들아? 1하고 5지? 비집합의 원소는 1하고 5 맞아? x바 뒤에 x에 대한 방정식으로 x를 얘기해주고 있지? 그래서 1하고 그래서 보자기로 해서 나타내면 되지. 됐니? 너무 쉽지? 태식이가 지루해한다. 태식이한테는 너무 수준이 안 맞나. 이게 너 이거 몇 번째 듣는 거니? 이 수업은? 이 단어는? 몇 번째 공부하는 거야? 아니, 한 3번, 4번, 5번? 그런 애들이 조심해야 돼. 선생님 간담회 때 그런 애들을 문제 삼아서 얘기했었거든. 선생님이 해마다 이런 애들이 있었어. 제가요, 중학교 때까지 정석을 4번 보고 왔어요. 그래? 어우, 잘했구나. 그래, 잘했어. 수업을 딱 해. 수업을 딱 하고 테스트를 딱 봐. 그러면 이제 뭐 인성이 같은 애들이 수학 정석 4번 보고 왔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진호가 되게 부러워하지. 쟤 되게 잘하나 봐. 졸라 잘하나 봐. 서로 모르는 상황인데. 테스트를 딱 봤어. 20문제 풀었는데 진호가 8점 나왔고 인성이가 7점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진호가 이제 잘 모르니까 인성이한테 야, 너 실수를 이렇게 많이 했냐. 아유, 너 실력 안 좋은데 아깝다 야. 인성이가 그러게 내가 그냥 대충 풀었어 그냥 뭐 하면서 또 여유를 부리겠지. 처음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지나가지고 또 단원 테스트를 또 봤어. 또 봤는데 진호가 또 8점인데 인성이는 또 65점이야 또. 그래서 야, 너 이제 진호가 이제 인성이한테 가서 위로해 준다 치고 야, 너 되게 잘하는 애가 왜 그래 자꾸 왜 실수 자꾸 해. 그러니까 그러게 내가 자꾸 시험 때 딴짓 하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만함에서 벗어나야 돼. 여기서 얘기하는 인성이는 김인성이야.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아니, 예전에 가르쳤던. 송인성, 인성, 저기 오해하지 마. 겸손하게 공부해라. 태식아 알았지? 겸손하게 공부해. 자, 그 다음
개념 2,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했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얘들아,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갖고 말이야, 집합을 분류를 할 때,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를 갖고 집합을 표현을 할 때 말이야, 세 가지로 또 나눠져요. 어떤 집합이 있냐면 유한집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용어들은 대부분 한자로 돼 있지 않아요? 유한이 뭡니까? 셀 수 있는 거예요. 셀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반면에 무한집합. 뭐죠?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거죠. 세 번째 공집합. 이렇게 세 개의 집합으로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유한집합은 말 그대로 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A집합에 원소가 1, 2, 3, 4가 이렇게 있다. 원소 몇 개 있지? 몇 개 있다라는 걸 너희들이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유한집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러면 얘들아, 원소의 개수가 4개 있어요 라고 하는 수학의 수식적인 표현이 있어. 어떻게 하느냐? A 해놓고 가로 열고 닫고 앞에다가 스몰 n을 표시해. 이거는 뭘 묻는 표현이냐?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 표현이야. 그러면 여기다 니코로 4 쓰면 이 뜻이 뭐다?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4개다 라는 거를 의미하는 기호야. 됐니? 다음 무한집합은 말 그대로 x바 x는 자연수. 얘들아, 자연수의 개수 몇 개 있어? 무한개 있지? 무한개가 있어. 셀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방금 표시했던 이 원소의 개수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알았습니까? 예, 그럼 무한계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 이런 게 이제 무한대의 표시긴 한데 이렇게 쓰지는 않죠. 그러니까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말할 수는 없어요. 다음에 C집합이 있어요. C집합은 X바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조건제치법으로 얘기할게. 1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는 있니 없니? 자연수는 있니 없니?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집합 안에 원소 뭘 표시해야 돼? 0을 표시해? 후. 그러면 여기에다 0을 표시했다. 그럼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1개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0을 표시하진 않고 이걸 비워놔야 돼. 알았어? 비워놔야 돼. 비일 공짜 써서 이런 집합을 무슨 집합? 공집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는 이런 공집합의 표현은 이거를 이렇게 표시해도 돼. 읽어줄 때 뭐라고 읽어? 파이라고 읽어주면 돼. 뭐라고? 파이라고 읽어주면 돼. 이게 바로 공집합의 표시야. 그러면 C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제 몇 개야? 이게 0이지. 알았어? 또는 얘는 이렇게 써도 돼.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도 돼. 얘는 뭐야? 0. 또는 이렇게 써도 돼. 얘는 뭐야? 0. 얘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1이지, 1. 그지? 알았어? 선생님, 이거 공을 원소로 갖고 있으니까 공집합이잖아요. 야, 이게 공이니? 0이지? 0하고 공은 달라. 공은 빌 공짜라니까? 안에가 비어있다고. 0이 공은 아니잖아. 그냥 우리의 그런 숫자의 표현 방식인 것 뿐이지. 기수 서수형의 표현이 있잖아.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010-3323에 1003 아니면 1003 막 침 맞춰 이렇게 막 기수 서수 막 섞어서 얘기하잖아. 그지? 그런 표현에 불과한 이런 표현들 이거 별것도 아닌데 실수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그지? 자, 그러면 유한집합이면 유를, 무한집합이면 무를 쓰래. 17번에 무, 18번에 야 땡땡땡 들어갔다고 무조건 무가 아니야. 땡땡땡이 뒤에 붙어야지.
땡땡땡이 중간 사이에 붙으면 뭐야? 왜 땡땡땡을 쓴 거야? 생략한 거지. 쓰기 번거로우니까. 그러면 18번은 땡땡땡이 있다고 해서 무니? 유지. 19번은 x제곱 플러스 2는 0인 실수다. 얘들아 잠깐만.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잖아. 그러면 결국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포함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공집합은 유한집합이기도 하다 이거야. 됐니? 그러면 19번은? 19번은 무슨 말이야? x바 x는 x제곱 플러스 뭐라고 그런 거야? 얘가 0인 실수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x는 실수라고 한 거지 얘들아. 근데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뭐보다 커? 0보다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잖아. 그럼 거기다 양수까지 더했으니까 절대 0이 될 수? 그러면 이 x는 있어 없어? 그러면 얘는 무슨 집합이 되는 거야? 공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집합이기도 하고 무슨 집합이기도 하고? 그렇지. 그 다음 20번은 무한집합. 자, 그러면 21번에 NA로 표시해라. NA가 무슨 뜻이라고? 원소의 개수를 일컫는 표현이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21번은 원소의 개수 얼마야? 0. 22번은 3. 23번은 제곱에서 3보다 큰 정수지. 그럼 뭐야? 여기에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도 있는 거야. 이거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잖아. 그럼 x제곱이 3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때 얘는 x는 뭐보다 작고? 루트 3보다 작고 뭐보다 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정수 x는 뭐뭐뭐? 마이너스 1, 0, 1. 원소 몇 개? 원소 3개다. 됐니? 어때? 지금까지 내용은? 자, 그래서 8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거. 어우, 이런 거 시험지에 나오면 좋겠지? 다음 44번. 다음 그림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에 나타낸 A를 조건제법 바르게 나타낸 거. 아까 한 거네. 몇 번? 4번이야? 44번에. 2번이야? 4번 아니야? 영훈아, 2번이야? 왜? 4번은 왜 안 돼? 어? 아, 4번은 왜 안 되냐고. 12야 2의 배수잖아. 뭔 소리야. 4번은 왜 안 되냐고. 아, 1이. 아, 1이 없어서 그것만 이유가 될까? 10 이하의 2의 배수. 1 포함 안 되지. 그리고 10 이하면 10도 포함하는 거지 얘는. 근데 벤 다이어그램에 10은 없어. 떨지 말고 대답해줘. 괜찮아? 야, 내가 묻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긴장하지 마. 왜냐하면 얘기했잖아. 좀 이제 앞으로는 좀 수학을 제대로 좀 공부하자 이거야. 그러면 내가 자꾸 묻는 이유가 뭐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확인은 뭘로?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걸로 확인한다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나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또 내가 무섭니? 아니, 이 온화한 이 표정과 이 온화한 혜주야, 선생님 무섭게 생기지 않았잖아. 그치? 인성이보다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인성아 좀 편하게. 어? 동네
너 예전에 삥 뜯겼던 그 형 생각하지 말고. 응? 자, 그런데 말이야. 거기 46, 47, 48. 선생님이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이상한 표현으로 나와 있지? 이런 게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몫이야, 얘들아. 분명히 얘기했어. 선생님이 어떤 단원, 어떤 수업을 하더라도 모든 내용을 다 너희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야. 그치?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것 뿐이야. 그게 내가 해야 될 소임이야. 맞니? 그러면 약간 선생님의 내용의 설명에서 핀트에서 살짝 벗어난 부분은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는 생각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니? 이해되니? 자, 그래서 46번 그냥 말로 설명하고 너희들한테 고민을 넘길게. A집합의 원소는 딱 두 개밖에 없지. 그런데 X라는 집합이 AB, AB가 X집합의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뭐의 역할? 원소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뒤에 A는 A집합의 뭐고? 원소이고 AB를 원소로 갖고 있는데 A는 A집합의 원소이고 B는 또 A집합의 원소다 그랬지 얘들아. 이게 X집합이야. 근데 A집합의 원소는 뭐밖에 없어? 여기에서 A하고 B는 같은 수야 다른 수야? 아니 여기에서 얘기한 스몰 a, 스몰 b는 같은 수야 다른 수야? 그렇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문자이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취할 수 있는 값은 뭐 아니면 뭐야? 그럼 얘네들을 갖고 두 수를 어떻게 해서? 곱해서 나오는 모든 수가 다 X집합의 원소다 이거지. 근데 X집합의 원소를 표시할 때 집합의 표시의 원소는 중복되거나 빠진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이 원소 A, B를 다 찾아서 쓰라 이거지. 맞아? 그러면 A, B가 둘 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이 스몰 a, 스몰 b가 둘 다 마이너스 1이면 얼마 나와? 1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면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거꾸로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요. 마이너스 1. 얘가 1이고 1이면 1. 그런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중복되는 건? 없애는 게 아니라?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만 쓴다 이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머지 것들을 해결해 보아라 이 얘기야. 오케이? 알아도 여기에 쓰는 A, B는 같은 수일 수도 있다 이거야. 됐니? 다음 49번에 선생님 수업 스타일 이제 알지? 처음에 잔잔하게 찬찬히 나가는 듯 하다가 너희들의 목줄을 제기하지. 다음 주에 책이 두루루 배포가 되면서 도망가면 안 되지 세상에. 야 이번에 시험 좀 잘 못 본 학생들은 나에게 좀 계획서 좀 제출해 주면 안 되니? 내가 그래야지 너희들 좀 도와줄 수 있지 않니? 뭐 좀 자기 반성 기회를 삼으면서 나에게 도움 요청. 너희들은 무조건 방학 되면 하루에 학원에서 지내야 될 시간은 4시간이야. 아니 4시간 동안 수업하는 게 아니야. 나 수업 2시간밖에 안 할 거야. 1시간도 없어. 2시간 동안 저기 너희 나눠준 자료집에 있어. 선생님이 써놨어. 예습은 필요 없다. 복습에만 철저해. 그 스케줄 다 그렇게 만들어놔. 태시가. 4시간이 부족하면 뭐 더 시간 마련해 줄 테니까. 일주일에 최소 12시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수학은 선생님이 보니까 2시간 이상은 해야지 이게 뇌가 누물누물해져. 유연성을 갖는 것 같아. 1시간 그냥 바짝 공부해서 수학은 되기가 않더라고. 수학은 2시간 이후부터 뭔가 내가 수학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1시간, 2시간 하면서 이제 실력을 양성하는 기반이 만들어지더라고. 오늘 알았지? 자, 49번에 다음 중 유한집합인 거 골라봐. 1번 무슨 집합? 무한. 2번 무한. 3번 무리수지. 무리수 졸라 많아 안 맞아. 제곱에서 2보다 작은 무리수 많겠지. 그 다음에 4번 무한. 5번
그럼 원소가 뭐야? 5번은 1하고 2요. 1하고 2.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 아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집합이야? 공집합이지? 그럼 여기다 이렇게 썼어. 아, 요 얘기를 안 했다. 얘들아, 너희들 그 동물의 세계에는 먹이사슬이 있지? 근데 집합에 A가 있어. 원소가 1, 2야. 근데 B집합이 있다? B집합이 있어. 근데 얘가 1, 2,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아, 요 얘기는 아직 할 필요 없나? 이건 무슨 얘기냐면 A가 1, 2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A 집합 아니니? 근데 이게 집합이지만 B의 입장에선 얘를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봐? 원소로 보는 거야, 원소로. 알았지? 근데 이것도 공집합이지. 근데 이 공집합은 B 입장에서 무슨 집합으로 바라봐?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집합이야? 공집합이야.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 집합 자체는 무슨 집합이야? 공집합이 아니야. 이건 공집합이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다 이렇게 쓰면 이건 뭘 물어보는 거야? 이 집합의 뭐의 개수? 원소의 개수. 그럼 얘는 몇 개야? 한 개지.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라니까 어떤 집합이 다른 집합의 원소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됐니? 실수하면 안 돼. 그러니까 51번에 1번 같은 경우 이거 공집합이 아니야. 아니라고. 원소가 몇 개인 집합이야? 한 개인 집합이야, 얘들아. 됐니? (54번) NA, NB 이거 무슨 뜻이야? 그러면 NA는 몇 개야? 너무 어렵나? 100이하의 홀수? 뭐야? 50개. NB는 20의 약수. 20의 약수를 일일이 세지 말고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있잖아. 20 어떻게 하라고? 이 소인수 분함 2의 제곱 곱하기 얼마? 그럼 여기에다 어떻게 하라고? 2를 더해서 곱하면 얼마? 그러면 총 답은 얼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숙제 어디까지? 11페이지까지.